견딜 수 있어요. 제발 멈추지 마세요. 그날 밤 장모님이 제 귓가에 속삭인 그 말은 제 모든 이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흘러들어오는 호텔 침실. 57세 장모님의 하얗고 매끄러운 피부가 은은한 조명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딸을 향한 모성도, 여자로서의 욕망도, 그리고 제게 향한 연민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지호상이 나쁜 게 아니에요. 리나가 못 받아주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할 뿐이에요. 장모님이 제 손을 잡아 자신의 몸 위에 올려놓았을 때 저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그 순간 폭발했습니다. 장모님, 이건 죄일까요? 사랑일까요? 그 경계 위에서 저희는 서로를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류지호, 36세입니다. 인천 송도에서 북유럽 수입 가구 쇼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가구, 디자인을 배우며 시작한 이 일이 이제는 꽤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의 3층짜리 쇼룸은 인테리어 업계에서 제법 알려진 곳이 되었죠. 한스 웨그너의 위시본 체어부터 아르네 야콥센의 에그 체어까지 정통 북유럽 가구를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고 때로는 건축가들과 협업해서 맞춤 프로젝트도 진행했습니다. 4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프로젝트 미팅이 있었죠. 그날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야세 리나. 검은색 터틀넥에 베이지색 슬랙스를 입은 그녀는 회의 테이블에 도면을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검은 머리, 차분하면서도 정확한 발음의 한국어. 그녀가 말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도면의 특정 부분을 짚는 제스처가 우아했습니다. 이 공간에는 따뜻한 느낌의 원목 가구가 필요합니다. 자작나무나 오크가 좋을 것 같은데 류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녀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오크가 낫습니다. 내구성도 좋고 이 공간의 컨셉과도 잘 맞습니다. 역시 전문가시네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제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미팅 후 저는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리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좋아요. 저도 궁금한 게 많았어요. 청담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저희는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가구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번져갔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다고요? 네,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교토에서 자랐어요. 대학은 도쿄에서 다녔고요. 한국엔 5년 전에 왔어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고등학교 때부터 배웠어요. 한국 드라마 좋아해서요. 그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가족은 일본에 계세요? 어머니만 교토에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됐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자주 만났습니다. 프로젝트 미팅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서로가 보고 싶어서였죠. 리나는 섬세했습니다. 모든 디테일에 집착했고 완벽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가끔 쇼룸 직원들에게 일본 과자를 사다 주거나 제가 야근할 때 도시락을 싸들고 오기도 했습니다.
지호 씨, 또 저녁 거르셨죠? 이거 먹어요. 고마워요, 리나 씨. 괜찮아요. 저도 어차피 만들 거였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송도 해변을 걷던 어느 봄날 저녁, 저는 그녀에게 고백했습니다. 리나 씨. 네, 리나 씨가 좋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좋아요, 지호 씨. 교제 1년 만에 청혼했습니다. 리나,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좋아요. 결혼 준비는 행복했습니다. 서울과 오사카를 오가며 양가 상견례를 했고 신혼집을 꾸몄습니다. 송도의 38층 아파트, 천장 높은 거실에 저희가 함께 고른 북유럽 가구들을 배치했습니다. 결혼식은 2번 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그리고 오사카의 전통 신사에서. 오사카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장모님을 제대로 뵈었습니다. 리나의 어머니, 하얀색 유리코, 검은색 기모노에 진주 장신구를 하신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57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곱고 자태가 단정했습니다. 지호상, 리나를 부탁합니다. 장모님,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약속?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은 유럽이었습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의 아름다운 도시들을 함께 걸었습니다. 코펜하겐의 니아온 항구에서 리나가 제 팔을 꼈습니다. 지호 오빠, 행복해. 나도. 그때가 저희의 절정이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은은한 조명, 깔끔하게 정돈된 침실, 창밖으로 보이는 송도의 야경. 리나는 순백의 실크 잠옷을 입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샤워 후 촉촉한 머리카락, 붉어진 볼. 그녀가 침대 모서리에 앉았습니다. 오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은은한 샴푸 향기가 났습니다. 키스를 했습니다. 리나야. 응. 그리고 사랑을 나누려 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지만 리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고 입술을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리나야,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계속하려 했지만 그녀가 제 가슴을 밀었습니다. 잠깐만. 아파? 조금. 천천히. 다시 시도했습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리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리나야, 그만하자. 아니야. 괜찮아. 제가 견딜게요. 그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습니다. 안 돼. 그만하자. 저는 멈췄습니다. 리나가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리나야, 문 열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리나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빠.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나 이상한 것 같아. 아니야. 우리 천천히 하면 돼.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습니다. 리나는 너무 힘들어했고 저는 차마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안 맞는 걸 수도 있어. 다른 여자들은 다 하는데. 리나가 울먹였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체적 차이 때문이라는 걸.
젊었을 때부터 가끔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남자로서 자신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결혼 6개월이 지나자 저희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리나는 제가 다가가면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괴물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36세 남자가 신혼인데도 이렇게 지낸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지. 욕망을 억누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호야, 너 요즘 안색이 왜 그래? 대학 동기가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일이 좀 많아서. 결혼 생활은 어때? 부럽더라, 결혼식 때. 좋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1년이 지났습니다. 리나와 저는 서로에게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여자로서 부족하다고 자책했고, 저는 남자로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날 밤 리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아니야, 리나. 내 잘못이 아니야. 병원에 가볼까? 치료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도 돼? 응. 우리 이대로는 안 되잖아. 리나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받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신체적 문제보다는 심리적 긴장이 크다고 했습니다. 부부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근육을 경직시키고 있어요. 천천히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나아질 수 있나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합니다. 그 말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 더 시도했지만 여전히 리나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봄, 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한국에 오고 싶대. 장모님이? 응.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차 문화 교류회 같은 거 하고 싶으시나 봐. 교토 전통 다도를 한국에 소개하고 싶으시대. 좋지. 장모님 오시면 나도 반가워. 정말이었습니다. 장모님은 결혼식 때 뵈었을 때도 조용하고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깊이가 있는 분이었죠. 4월 중순 인천공항. 장모님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기모노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우아했습니다. 장모님, 편안한 여행이셨어요? 네, 지호상. 오랜만이에요. 엄마. 리나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리나 얼굴이 좀 야위었네. 그래. 일이 좀 바빠서. 장모님이 잠시 리나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걱정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송도 집으로 돌아와 장모님은 작은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지호상, 집이 정말 좋네요. 리나 말로만 들었는데 장모님 덕분에 좋은 딸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호호, 지호상은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첫 주는 평화로웠습니다. 3명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인사동 전통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장모님은 한국의 차 문화에 관심이 많으셨고 여러 달의 선생님들과 교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의 시선이 가끔 제게 머문다는 걸, 그리고 그 시선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아니, 제가 착각하는 걸까요? 그리고 2주째 되던 어느 밤,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리나는 벌써 잠들었고 저는 거실에서 노트북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5월은 이사철이라 문의가 많았고 마감이 급한 프로젝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지호상, 아직 안 주무세요? 장모님이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얇은 베이지색 가운을 걸친 모습이었는데 그 아래로 실크 잠옷의 실루엣이 비쳤습니다. 손에는 찻잔 2개와 작은 주전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네, 일이 좀 남아서요. 장모님은요? 잠이 잘 안 와서요.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차 한 잔 하실래요? 교토에서 가져온 말차인데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능숙한 손놀림으로 말차를 탔습니다. 가늘고 우아한 손가락이 찻잔을 다루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 전통 다도를 평생 해온 분답게 모든 동작이 절제되어 있었죠. 여기요. 따뜻한 찻잔을 받았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모님. 천천히 드세요. 저희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송도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호상? 네. 리나가 요즘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엄마니까 알아요. 딸이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거.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 쉬는 소리, 밤에 혼자 우는 소리. 다 들려요. 장모님, 혹시 2분 사이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거짓말은 안 하셔도 돼요, 지호상. 장모님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어젯밤 리나가 욕실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새벽 2시까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 눈이 퉁퉁 부어서 화장으로 가리려고 애쓰더군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참을 망설이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부부로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리나가 저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아파하거든요. 신체적 차이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장모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상 잘못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리나도 나쁜 게 아니고요. 장모님이 다 알고 계셨군요. 엄마니까요. 리나가 신혼 초부터 저한테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여자로서 부족한 것 같다고, 지호상한테 미안하다고. 그 얘기를 듣는 엄마 마음이 어땠을지 아세요? 장모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여자였어요. 부부 사이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게 안 되면 2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도요. 죄송합니다. 제가 리나를 행복하게 해드린다고 약속했는데. 아니에요. 지호상은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리나도 노력하고 있고요. 단지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 거겠죠. 그날 밤 저희는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 고민, 리나의 아픔, 그리고 이 막막한 상황에 대해서요. 지호상은 정말 괜찮으세요? 2년 동안 이렇게 참으시면서. 참아야죠. 리나를 사랑하니까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장모님의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장모님이 위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도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걸요. 그 대화 이후 밤마다 장모님과 차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리나가 먼저 잠들고 저는 거실에서 일을 하고 장모님이 차를 들고 나타나는 패턴. 처음엔 일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일본 문화, 교토의 사계절, 다실 손님들 이야기.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5년 전이에요. 오래 혼자 사셨네요. 그렇죠. 리나가 16살 때였으니까.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밤마다 울었죠. 하지만 딸이 있었으니까 견딜 수 있었어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엄마니까요. 장모님은 항상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15년이나 혼자 사셨어요? 네. 리나 때문에 재혼은 생각도 안 했어요. 딸이 낯선 남자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리나를 위해 많은 걸 포기하셨네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죠. 엄마로 사는 걸.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그리움, 외로움. 어느 날 저녁 리나가 회사 워크숍으로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회사 행사라 빠질 수가 없어. 괜찮아. 지호상이랑 나랑 잘 지낼게. 리나가 떠난 후 집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일을 일찍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장모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됐어요. 오늘은 제가 일본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저녁상에는 연어 데리야끼, 미소된장국,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채소 반찬들이 올라왔습니다. 마치 교토의 요정에 온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리나 아빠가 좋아하던 메뉴예요. 오랜만에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저희는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리나가 없으니 둘만의 식사가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편안했습니다. 장모님은 교토의 사계절 이야기, 다실에 오는 단골 손님들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호상은 일본에 가본 적 있어요? 신혼여행 때 교토 갔었죠. 기요미즈데라랑 후시미이나리 신사 구경했어요. 아, 그때 우리 집 다실에도 왔었잖아요. 맞아요. 장모님이 직접 말차를 내려주셨죠. 기억하고 있었네요. 장모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촛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웠습니다. 식사 후 저희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장모님이 청주 한 병을 가져왔습니다. 리나 없을 때 한잔하는 거 비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주잔을 기울이며 대화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어느새 자정이 넘었고 한강의 야경이 창밖으로 반짝였습니다. 지호상? 네.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리나랑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모님, 저는 엄마 입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호상 편이기도 해요. 젊은 남자가 이렇게 참고 사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리나를 아프게 할 순 없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장모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안이요? 지호상?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리나 대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지금 무슨 진심이에요. 저도 15년간 혼자 살았어요. 여자로서의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참아왔을 뿐이죠. 그리고 지호상은 제 사위이기 전에 제가 아끼는 남자예요. 하지만 이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상인가요? 부부가 2년간 이렇게 지내는 게 정상인가요? 장모님이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과 여성의 채취가 섞인 묘한 향기였습니다. 리나는 모르게 할 거예요. 그냥 지호상이 힘들 때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나쁜 건가요? 장모님,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적어도 저는 지호상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고 외쳤지만 본능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요. 장모님이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리나가 워크숍에서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재밌었어? 응, 그냥 그랬어. 엄마는? 장모님은 방에 계셔. 리나는 씻고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켰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장모님이 나타났습니다. 지호상? 네. 어제 제 말 부담스러웠죠? 아니, 그게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드렸나 봐요. 잊어주세요. 장모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어제부터 계속. 그래서 저도 장모님이 필요합니다. 장모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그럼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토요일 리나가 친구들이랑 홍대 간다고 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온대요. 알겠습니다. 그날 호텔에서 만나요. 제가 예약할게요. 토요일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그 3일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리나가 밝은 얼굴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엄마, 나 홍대 가. 늦게 들어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알았어. 지호 오빠는? 사무실 간다고 했어. 리나가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마지막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몸은 이미 기대로 가득했고 이성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마이너스 호텔 체크인했어요. 한강 쪽 전망 좋은 곳이에요. 3207호실. 천천히 오세요. 장모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송도에서 여의도까지 차로 40분. 평소엔 짧게 느껴지던 시간인데 오늘은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여의도 한강변의 고층 호텔. 32층 복도를 걸으며 제 발걸음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3207호.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장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한쪽으로 내려뜨린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단정하게 묶고 다니던 모습과 달리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만 긴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넓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커다란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 그리고 은은한 조명. 테이블 위에는 와인 한 병과 글라스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와인 한 잔 하실래요? 네. 장모님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침묵이었습니다. 지호상? 네. 후회 안 하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장모님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호상이 필요해요. 장모님이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 심장도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하셨네요. 심장 소리가 들려요. 장모님도 떨고 계세요. 그렇죠. 15년 만이니까요. 장모님이 제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뜨거웠습니다. 지호상? 네. 천천히 해요. 우리 시간 많아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리나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리나는 가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것 같았다면 장모님은 포근하고 든든했습니다. 57세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탄력 있는 몸매였습니다. 하얀 속옷 위로 드러난 피부가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장모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거짓말. 진심입니다. 저는 그녀를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부드러운 시트 위에 그녀를 눕혔습니다. 장모님의 검은 머리카락이 하얀 베개 위로 퍼졌습니다. 무서워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지호상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리나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받아낼 수 있을까? 천천히 할게요.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장모님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힘들어도 참을 거예요. 지호상을 위해서라면. 그 말에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엔 점점 깊게. 장모님도 제게 응답했습니다. 15년간 혼자 살아온 여자의 그리움이 그 키스에 담겨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지호상? 시작해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저 준비됐어요.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힘드세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리나와 달리 장모님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출산을 경험한 여자의 몸은 달랐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장모님, 지호상? 마침내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세요? 힘드세요? 아니에요. 행복해서요. 그녀가 제 등을 껴안았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요. 저희는 천천히 리듬을 맞춰갔습니다. 지호상? 멈추지 마세요. 장모님. 저는 그녀를 꽉 안았고 장모님도 제 등에 손톱 자국을 남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장모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호상? 그리고 저도 그녀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모든 것이 끝난 후 저희는 땀에 젖은 채로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창밖으로 반짝였습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네, 아주 괜찮아요. 장모님이 제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지호상? 네, 이거 죄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서로를 구원했잖아요. 지호상은 2년간의 고통에서 벗어났고 저는 15년간의 외로움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죄라면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장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모님이 제 품에 안긴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리나가 회사에 있을 때 장모님과 저는 낮에 잠깐 만났습니다. 때로는 송도 해변의 조용한 카페에서, 때로는
인천의 한적한 호텔에서 한 달에 두세 번 리나가 야근하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 저희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호상, 오늘 리나가 10시에 들어온대요. 그럼 8시까지 호텔에 있어도 되겠네요. 네. 이 시간이면 충분하죠? 장모님이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57세 여자의 웃음이 아니라 20몇 살 소녀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육체적 위안이었을까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장모님과 함께 있을 때 제가 온전히 제 자신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나 앞에서는 항상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녀를 아프게 할까봐, 그녀가 저를 두려워할까봐. 하지만 장모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모든 것을 받아주었습니다. 힘드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저 생각보다 강해요. 정말 강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먼저 지쳐서 쉬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15년치를 채우려면 아직 멀었어요. 장모님이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은 원래 한 달만 한국에 있을 예정이었지만 기간을 계속 연장했습니다. 엄마, 교토다실은 괜찮아? 응, 직원한테 맡겨놨어. 그리고 한국에서 차 문화 교류도 하고 있잖아. 생각보다 할 일이 많네. 그래, 그럼 좋다. 엄마랑 같이 사는 거 좋아. 리나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남편과 그런 관계라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비밀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입니다. 6월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리나가 제주도로 2박 3일 워크숍을 간다고 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처음으로 하루를 온전히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호상, 이번엔 특별한 곳으로 가요. 어디요? 비밀이에요. 장모님이 예약한 곳은 강원도 평창의 펜션이었습니다. 숲속 한가운데 위치한 독채 펜션이었죠. 와, 여기 진짜 좋네요. 그렇죠? 아무도 없으니까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장모님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저희는 차를 몰고 평창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장모님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지호상? 네. 이렇게 둘이서 여행 가는 거 처음이네요. 그러네요. 마치 연인 같아요. 저희가 연인 아닌가요? 제 말에 장모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인, 맞나요? 저는 장모님을 사랑합니다. 지호상?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펜션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주인분이 열쇠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부부시죠? 신혼 같으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펜션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통나무로 지은 2층짜리 건물, 넓은 거실과 침실, 창밖으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여기 정말 좋다. 그렇죠? 제가 열심히 찾았어요. 장모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녁은 장모님이 준비해온 도시락으로 간단히 먹었습니다. 일본식 주먹밥과 반찬들,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장모님. 다행이다. 지호상 입맛에 맞을까 걱정했어요. 지호상? 네, 행복해요. 저도요. 이런 게 사랑인가 봐요. 나이 들어서 처음 알았네요. 장모님은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리나 아빠와는 사랑이라기보단 의무였어요. 일본 전통 가정이었거든요. 부부는 사랑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지호상과는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요? 가슴이 뛰어요. 만나기 전부터 설레고
만나면 행복하고 헤어지면 그리워요. 이게 사랑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정말 마음껏 사랑을 나눴습니다. 넓은 침실에서, 거실 소파에서, 아무도 없다는 자유로움이 저희를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지호상,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장모님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저도요. 그녀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장모님, 응? 리나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계속 숨기는 게 맞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호상과 이 순간을 즐기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근처 계곡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마치 연인처럼.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부 사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로 돌아오는 길,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지호상, 이번 주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저도요. 언젠가 리나한테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때 가서 생각하죠. 하지만 그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송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모님이 귀걸이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주 귀걸이, 차 안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괜찮아요. 나중에 찾으면 되죠. 근데 그거, 리나 아빠가 결혼 20주년 때 선물해 준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럼 제가 찾아볼게요. 하지만 차 안을 아무리 뒤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펜션에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가서 찾아오죠.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리나가 제주도에서 돌아왔습니다. 잘 다녀왔어? 응. 근데 오빠, 이거. 리나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진주 귀걸이였습니다. 차 뒷좌석에 떨어져 있었는데, 엄마 거 아냐?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 그게, 왜 엄마 귀걸이가 오빠 차 뒷좌석에 있어? 그것도 이렇게 깊숙한 곳에? 리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말에 엄마랑 어디 갔다 왔어? 그게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리나야, 엄마, 설명 좀 해줘. 주말에 오빠랑 어디 갔다 온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나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저희의 표정만 봐도 눈치챌 수 있었죠. 설마, 리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엄마랑 오빠가, 리나야, 진정하고 들어봐. 장모님이 다가갔지만 리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정하라고? 엄마가 내 남편이랑 그걸 하고 있었는데? 리나야, 언제부터였어? 엄마가 한국 온 뒤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리나, 미안해. 하지만 제가 말하려 했지만 리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듣고 싶지 않아. 리나야, 엄마도 말하지 마. 지금 당장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리나가 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와 장모님은 거실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장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가 리나한테 말할게요. 지호상,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귀걸이를 잃어버리다니.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리나의 방문 앞에서 밤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는 계속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리나야, 문 좀 열어줘. 이야기 좀 하자. 가. 보기 싫어. 리나야. 가라고. 리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장모님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나는 제가 깨기도 전에 출근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당분간 말 걸지 마. 생각 좀 할 시간이 필요해. 사흘이 지났습니다. 리나는 저와 장모님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출근한 뒤였고 밤에는 늦게 들어와 곧바로 방문을 잠갔습니다. 리나야, 밥이라도 먹고 가. 됐어요. 차갑게 대답하고 현관문을 나서는 리나의 뒷모습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장모님, 제가 있으면 리나만 더 힘들어요. 그리고 지호상 리나한테 잘해주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둘 다 잘못이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 리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사흘간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 리나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말할 게 있어. 리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게 있어. 리나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사흘간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리나야, 일단 들어줘. 리나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엄마를 믿었는데, 오빠를 믿었는데, 두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 장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흘 동안 생각해 봤어.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리나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오빠. 내 잘못이 맞아. 리나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솔직히 말해줘. 나랑 결혼하고 나서 행복했어? 리나야, 대답해줘. 거짓말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아니, 행복하지 않았어. 리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매일 밤 오빠한테 미안했고 내가 여자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에 괴로웠어. 리나,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이야. 알아. 누구 잘못도 아니야. 그냥 우리가 안 맞았던 거지. 리나가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가 오빠를 받아준 거지?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리나야. 정말 미안해. 사랑해? 응. 오빠도 엄마를 사랑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리나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됐어. 이해할게. 리나야, 내가 못해준 걸 엄마가 해준 거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낯선 여자보단 엄마라서 다행이야.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오빠가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났으면 나 이혼했을 거야. 근데 엄마라면 적어도 가족 안에서 해결된 거잖아. 리나, 대신 조건이 있어. 리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밖에서는 절대 만나지 마. 남들이 보면 안 돼. 둘째, 내가 모르는 척 해줄 테니까
너무 티내지 마. 셋째, 리나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나도 노력할게. 병원 가서 제대로 치료받을게. 물리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언젠가는 오빠를 제대로 받아줄 수 있게. 리나야,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 오빠를 2년 동안 혼자 힘들게 했잖아. 장모님도 다가와 리나를 안았습니다. 리나야, 고마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도 외로웠잖아. 15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그리고 엄마가 요즘 표정이 달라진 거 나도 알고 있었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거든.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희 집엔 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리나는 정말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심리 상담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점진적 둔감화 요법을 제안했습니다. 신체적 문제보다는 심리적 긴장이 큽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익숙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요? 먼저 편안한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부터 시작하세요. 압박감 없이 천천히요. 리나는 집에 와서 저한테 말했습니다. 오빠, 선생님이 그러는데 우리 다시 시작해보래.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래. 응.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안고 자는 것부터 시작하래. 압박감 없이. 그날 밤부터 리나는 다시 제 품에 안겨잤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고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오빠, 이렇게 있으니까 좋다. 나도. 예전엔 항상 긴장했었는데 이젠 편안해. 천천히 하자, 리나야. 2주가 지났습니다. 리나가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키스까지 해볼까? 괜찮아? 응. 해보고 싶어.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키스를 나눴습니다. 리나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제게 몸을 맡겼습니다. 어때? 좋아. 무섭지 않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리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정말 괜찮아? 응. 약도 먹었고 마음의 준비도 됐어. 그리고 오빠가 엄마랑 하는 걸 아니까 오히려 압박감이 없어. 기묘한 말이었지만 리나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리나는 진통제를 먹고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빠, 천천히. 응,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정말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리나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예전처럼 심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응. 근데 견딜만해. 무리하지 마. 괜찮아. 계속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습니다. 끝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중간까지는 갈 수 있었습니다. 오빠, 나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그래. 응. 선생님 말이 맞았나 봐.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따라오는 것 같아. 다행이다. 오빠, 나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엄마한테 가도 돼. 리나야. 괜찮아. 나도 이해해. 오빠가 참기 힘들다는 거. 기묘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장모의 관계를 허락하다니. 하지만 그게 저희 가족의 해법이었습니다. 2개월 후 장모님이 교토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리나야, 엄마 이제 가야 돼. 다실도 봐야 하고 너무 오래 비웠어. 응, 알았어,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 뭐가? 나랑 오빠를 지켜줘서. 그리고 오빠를 행복하게 해줘서.
장모님이 리나를 꼭 안았습니다. 리나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이해심 넓은 딸로 자라줘서 엄마도 나를 위해 희생해줘서 고마워. 희생이 아니야. 엄마도 행복했어. 장모님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호상? 네, 장모님. 리나 잘 부탁해요. 그리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차 문화 교류회 때 올게요. 그때 알겠습니다. 공항에서 장모님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 리나가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한 달에 한 번 온다며? 응, 괜찮아. 나도 알아. 그때는 내가 친구들 만나고 올게. 아니면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리나야. 응? 고맙고 미안해. 나도. 근데 오빠. 응? 우리 그래도 사랑하는 거 맞지? 당연하지. 다행이다. 가끔은 내가 이상한 가족을 만든 건 아닌가 싶어서. 아니야. 우리는 그냥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거야. 리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한국을 찾았습니다. 차 문화 교류회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저와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였죠. 리나는 그때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제주도나 부산으로 혼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친구들이랑 강릉 간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응, 엄마 잘 모셔드려. 그래. 묘한 대화였지만 그게 저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나의 치료는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정말 조금씩이지만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리나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은 끝까지 해냈어. 선생님 말이 맞았나 봐.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따라오는 것 같아. 다행이다, 리나야. 조금만 더 있으면 나도 오빠를 완전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을 텐데. 미안해할 거 없어. 장모님도 이해하실 거야. 응.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오빠의 전부가 되고 싶어. 너는 이미 내 전부야, 리나야. 리나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장모님이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리나가 함께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송도집 거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건배할까? 리나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뭐해? 우리 가족에게 세 개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엄마, 오빠 사랑해. 우리도 사랑해, 리나야.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비난받을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장모 사이에서 사랑을 나눴고 아내는 그걸 이해했으며 장모는 딸의 허락 아래 사위와 만났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잘못됐을지 몰라도 저희는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찾은 평화였습니다. 지호상? 식사 후 장모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네, 장모님. 고마워요. 리나를 사랑해줘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리고 저도 사랑해줘서 장모님, 이게 죄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행복했으니까요. 리나가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빠,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자. 창밖으로 한강이 흘렀습니다. 강은 묵묵히 흐르며 저희의 비밀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모든 것을 덮으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